중학교 3학년. 오케이. 중학교 조금 아파가지고. 좀 아까 이제 또 했던 거에서 지나가서 해볼게. 일단 거기 14에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앞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문제는 일단 뺄게. 지금 뭐 이해를 하고 이런 걸 지나서 그냥 역함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아까 했던 1, 2, 3, 4 그 적어줬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 유형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아까 대부분 해줬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643번으로 가볼게. 거기 유형 14가 문제가 많은데 박스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문제를 하려니까 성질 이용하는 것 중에 대표 형태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서 fx 이게 gx 아까 내용 기억나는 사람은 그냥 같은 속도로 직접 풀어버려. 기다리지 말고 이때의 f의 gf의 역함수의 f1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역함수 성질을 써볼게. 합성된 놈의 전체 역함수는 각각 역함수가 되면서 순서가 바뀐다. f 앞에 있는 거 쓰시고 뒤로 오고 g의 역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f1인 거죠. 이때 여기 f랑 f 역함수 자기랑 자기 역함수 합성한 건 항등함수 즉 하나만 하니까 실제로는 g 역함수 f의 1 요거 구하는 거랑 같고요. 그럼 f1은 여기다 1 대입하는 건 2가 되고 이거 뭐 역함수 구해도 되지만 구하지 않을 거라면 g 역함수 2를 t라고 놓으면 정의로부터 g에다가 t를 대입하면 2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2t 더하기 6은 2 이렇게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로 계산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46번.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역함수 성질 중 4번 합성시켜서 없애버리는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는 646번. 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gx가 2x 더하기 1 이때 f의 역함수의 g의 역함수의 h는 f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거 먼저 정리하면 여기 앞으로 가면서 역함수 요게 뒤로 오면서 역함수의 역함수가 되니까 f, h 요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고 먼저 그럼 g의 역함수를 사라지게 만들까요? 왼쪽에다가 g를 합성하면 되겠지. 그러면 좌변은 요거만 남는 거고 여기는 요렇게 남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를 또 사라지게 만들려면 왼쪽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니까 h 왼쪽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해서 요게 바로 h라는 함수의 모양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h-1 요걸 요구한다는 건 f 역함수 g의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차례대로 이제 따라갑시다. f-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f 역함수의 g5 이렇게 써야 돼요. g5 그러면 11 그럼 f 역함수 11은 모르니까 t로 놓게 되면 f에 t를 대입하면 11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t를 대입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t는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지? 자, 그래프에서의 역함수 계산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니까 빼버리고요. 유형 16번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똑같다의 표현. 어떻을까?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똑같은 거 표현.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왔었더라? 기억하니? 양쪽에 f를 합성했다고 쳐봐. 그러면 f의 f 요것과도 동일한 표현이니까
어쨌든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똑같다. 만약에 함수의 정체가 따로 나와 있지 않다면 무슨 생각을 하라고?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똑같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해당되는 식들은 무조건 되는 놈이다. 물론 이걸 만족하는 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해도 되죠? 이 직선을 이 직선에서 대칭 이동해도 그냥 자기 자신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럴 것처럼 하나는 아니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개념이 가장 핵심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653번을 봤어.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우리의 어린 양들은 자기랑 자기 역함수 똑같다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역함수 구하는 거죠. 구해놓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게 고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핵병아리들이고, 우리 같으면 기억처럼 fx는 x라고 하는 그 직선 자체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직선 디귿, 리을을 한 번에 그냥 보고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쓰면 끝인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럼 654번도 f의 fx가 x가 된다. 이 말이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똑같은 거 이렇게 되니까 그 5개의 그림 중에 보자마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직선 골라서 답을 쓰면 된 거죠. 655번도 역함수를 구해서 풀란 얘기가 아니라 직선인데 역함수랑 똑같다고 하니까 기울기 a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 a는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f1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봤을 때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그 개념은 잊지 말고 쓰시면 된다. 자, 오케이. 그럼 혹시 658번으로 갑자기 내가 문제를 바꿨어. 문제 쓰는 동안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문제는 다 아까 했던 말로 해결이 될 거고. 658번이요. 한번 구해봐. 1, 2, 3에서 1, 2, 3으로의 함수. 이게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에요? 라는 느낌이 들면 성공. 이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래요. 이렇게 된 함수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몇 개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 오, 생각났어. 네. 왜냐하면 이제 요 표현이 아까 요거를 정리할 때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 되는 거 했을 때 울버린 식으로 돼 있거나 X자로 들어가는 놈이 생겼을 때 일이죠. 그러면 일단 울버린에 해당되는 요게 한 개 있다는 건 됐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요 중에 2개가 X자로 크로스가 되면 되는 거지.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3개 중에 1, 2, 3이 있다면 1, 2가 크로스로 가고 3이 자기 자신 가거나 1, 3이 크로스로 가고 2가 자기 자신 가거나 2, 3이 크로스로 가고 1이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고 요 3개하고 총 4개면 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가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경우가 하나, 그 다음에 1, 3이 그렇게 가고 2인 경우 하나, 2, 3 갖고. 근데 요거는 아까 했던 자기랑 자기 역함수 똑같다 해서 여기로 연결이 된다면 아까 2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할 수 있는 함수의 특징 크로스. 네, 요걸 보시고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 됐죠? 자, 유형 17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대답으로 한번 해볼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 F 자체가 1대1 대응일 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역함수 문제가 아닌 거다. 즉 1대1 대응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를 봐봐. 거기에 있는 문제 종류하고 유형 17에 있는 117페이지에 있는 문제 유형하고 요 앞에서 유형 6, 7, 8 그러니까 91페이지 6, 7, 8에 있는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에서 유형 17하고의 문제를 비교해보라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라고. 질문 문제들. 완전 똑같다. 완전.
그러니까 유형 17번은 1대1 되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 절대값 들어있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박스 쳐놓은 거에서 박스를 완전히 채우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채워지는 경우 얘기해 주는 것 그대로 하세요. 자,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나는 이제 그 아까 자기랑 자기 역함수 교점에 대한 얘기에 해당되는 18, 19, 20 요걸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기 18, 19, 20은 내가 말은 따로 별표 치라고 안 했는데 100%야. 함수 여기 역함수까지 들어간 학교는 100%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번호 좋아. 666. 원래 666을 뭐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무슨 저게 있는 건가요? 죽음의 숫자. 죽음의 숫자요? 약간 악마의 저주의 숫자. 아 악마. 생일띠로 왜 666이 그런 의미야? 그 뭐지? 위기였나? 아스모데우스였나? 뭐시기 악마 대충 그렇다 이러는데. 네, 잘 모르겠어. 하여튼 네, 좋아. 예. 자, 이게 fx가 x제곱 빼기 2x. 얘들아, 여기까지만 함수 써놓으면 역함수 얘기를 꺼낼 수 있겠냐 없겠냐? 없어요. 왜? 범위 왜? 그 X가 두 개.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 아니니까.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국은 계속 증가함수 얘기하려면 대칭축 기준으로 어느 한쪽을 분명히 제한을 줄 거다. 여기서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대칭축의 오른쪽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요 함수에 대해서 얘랑 역함수랑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사실은 얘가 1 집어넣으면 이제 1, -1이 꼭지점인 거고 여기서부터 이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얘 역함수에 해당되는 놈은 요거 대칭 이동하면 여기 있겠죠. 이건 나중에 기말고사 범위인 무리함수식입니다. 무리함수의 식이에요. 루트식, 루트함수. 하여튼 이렇게 된 거야. 여기 그러면 대칭 이동이니까 -1, 자리가 있는 요 그림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몇 점에서 만나게 되고 한 점. 그럼 결국 요 점을 찾으면 되지. 근데 요 점을 찾을 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럼 누구랑 x제곱 빼기 2x하고 x하고 그죠?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프 안 그려도 돼. 이렇게 놓고 푼다가 일단 핵심이었던 거야. 내가 이제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중이야. 지금 f 역함수는 나 못 구했어. 그러니까 주어진 식하고 y는 x라는 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x제곱 빼기 3x x의 x 빼기 3는 0. 그럼 x는 0 또는 3일 텐데 왜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된다고 얘기했을까? x값 두 개가 나왔지만 이게 있으니까. 그죠? 여기 책임. 그럼 x좌표가 3이면 무조건 y좌표가 얼마가 된다고? y는 x랑 만났으니까 x좌표 y좌표 똑같다고. 3,3인 거죠? 요 점이 p가 된답니다. OP 길이 얼마? 또 점과 점 사이 머리 쓰고 있어라. 또 피타고라스 써라 그냥. 아 그리고 45도 기울기 1이면 45도니까 1대1 대 루트 2니까 그냥 3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기랑 자기의 역함수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이고, 그럼 내가 문제를 요거 하나만 풀었는데 갑자기 그냥 터프 문제를 하나 해볼게. 그게 지금 그 터프 문제라고 한 게 얼마나 조금 뭐 난이도가 더 올라갔길래 그런지 한번 느껴보란 말이야. 670이나 71 중에 하나 풀게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71 할까요? 자, 71 갈게요. fx가 왜 터프라고 뒀는지 아니면 큰 차이가 없는지 보세요. a가 x-2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거랑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야. 이 역함수의 그 그래프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2입니다 그랬어. 그리고 양수 a가 얼마입니까 그랬거든.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얼마짜리예요? 지금 fx가 x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2가 꼭지점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인 상태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그린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은 점만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점 만나는 거고 요 점 만나는 거라고. 그럼 이 만나는 두 교점 사이 거리가 얼마래? 여기에 3루트 2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 좌표가 얼마야? 아까 했잖아. 이게 3루트이면 3, 5. 여기가 3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5. 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양수 a의 값만 구하면 된다 이제. 그러면 요 식과 y는 x란 직선과의 교점을 구할 때 이거에 요 점에 x좌표가 5라는 걸 아니까 5 대입해 버리면 끝난 거야, 그죠? 5 대입하면 9a 플러스 2는 5 되는 거죠. 이거 막 전개하고 막 방정 쓰고 있지 말고 그냥 3루트이면 x 요 좌표 차이가 3이니까 이 좌표가 5인 걸 아니까 대입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유형 19에다가 별표를 3개만 칠게. 요거는 이제 자사고 쪽에서도 잘 내고. 아, 근데 자사고라고 해서 뭐 자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제든 출제 가능한. 아까 했던 얘기로는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원래 함수가 뭐 이렇게 생긴 함수라면 그것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이 둘이 역함수랑 자기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때 원래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지만 대칭성을 활용해서 이거는 못 구한 거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든 구해서 2배 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문제야. 그래서 아예 이거는 조금 뭘 풀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해버릴게요. 674를 그냥 해버릴게요. 자, fx가 x제곱 빼기 6x이고 0보다 크거나 x제곱 빼기 6이네. 0보다 크거나 같대. 대칭축이 0이기 때문에 역시 오른쪽 부분만 쓴 겁니다. 미리 문제 풀기 전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이쪽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fx 그림이고 이때 이거의 역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그러면 역함수라는 게 여기 y는 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역함수의 그림은 여기가 여기로 가죠. 이렇게 갈 테니까 요 점 좌표는 얼마인지 이미 문제에서 일정하지 알 수 있죠. 이게 0,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점 뭐가 되니? 마이너스 6, 0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럼 f 역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6, 0이 된다는 걸 문제 읽으면서 벌써 한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게 b다. a는 어디 있었어? y축과 만나는 점? 여기 a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함수 자기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c라 하자. 그럼 여기가 c가 된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 삼각형 파란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서술형이 아니니까 신발끈 공식 쓸 수 있는 사람은 요점 좌표 알고 요점 좌표 알고 요 교점 좌표는 금방 x제곱 빼기 6과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빼고 요점 좌표가 3이니까 이렇게 좌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세 점 가지고 신발끈 공식으로 해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체가. 두 번째 방법.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겠다 하면 이 길이를 밑변으로 쳐다볼 거고,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은 6루트 2가 밑변 길이가 되고, 그리고 이 직선식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요렇게 직선식을 쓴 다음에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요 직선식을 쓴 다음에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요렇게 재서 높이를 구하는 식으로 구해도 되죠? 근데 둘 다 추천은 아닙니다. 추천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지금 파란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어차피 내가 지금 빨간 걸로 그리는 요 넓이를 구하는 게 구해서 2배를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또 나눠지는 건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기가 6,0이고 마이너스 6,0이고 여기가 0, 마이너스 6이면 이 점 좌표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중점이니까.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지. 그럼 그냥 이 길이 구해버릴 수 있죠. 네. 또 이 길이도 구해버릴 수 있지. 네. 그럼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해서 해도 되고, 그건 또 추천 아니고. 그럼 추천은 요 빨간 삼각형 넓이를 요 파란 삼각형과 그냥 요 파란 삼각형 2개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있는 요 파란 삼각형 뒤꿈친 건 요게 밑변으로 생각하고 이 점의 x좌표가 높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플러스 요 오른쪽 삼각형은 요게 밑변이고 요만큼이 높이 역할을 하는 거라 얘의 x좌표가 높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2분의 1 밑변 길이 6 높이는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한 거에 전체 2배 이렇게 써주는 걸 조금 쉽게 구하는 걸로 생각하고 봐뒀으면 좋겠어. 그 도형에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되도록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쓰는 식은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서 할 때 왜냐면 직선식도 구해야 되고 어차피 이 길이 구하고 또 거리 공식도 써야 되고 하니까 좀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삼각형을 봤을 때 이 축으로 쪼개지는 가로나 세로 축으로 쪼개지는 선을 기준으로 얘만 밑변 길이를 잡으면 이 높이라는 게 x좌표의 절대값이니까 그걸 갖고 높이를 바로 보고 잡혀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쉽다고 이게. 그렇게 해주길 바래. 자, 유형 20번이요. 지금 유형 20번은 무슨 역함수와 교점의 부호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뭐 특별히 여기는 전부 다 그 터프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한번 풀어볼게요. 75, 76, 70 중에 하나 해볼게. 윤수야 세 문제 중에 어느 거 하나 해볼까? 마지막 거예요. 677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자, 677로 할게.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다. 역시 대칭축 위치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역함수 gx가 있고 이때 fx와 gx가 서로 만난다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봐봐.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긴 한데 a 값 때문에 이 꼭지점의 y좌표가 계속 달라진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이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 그림 중에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그림을 갖다 그리자면 대칭축의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에 따라서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이런 뜻이야. 그때 이때 요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요런 그림이라면 맞나 안 맞나? 만나죠. a가 좀 커졌어. 위로 좀 올라갔어. 맞나 안 맞나? 만나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 맞나 안 맞나? 만나죠. 많이 올라갔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러면 역함수를 구했을 때도 여기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역함수가 구해졌을 때도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만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만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 값이 얼마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그림이라면 자기 역함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역함수와 만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랑 만나 안 만나를 따져보는 문제와 같게 된 거지. 그러면 만나게 되는 최소 위치. 여기는 안 만난다며. 그럼 얘랑 만나게 되는 꼭지점 위치의 x좌표 여기니까 만나게 되는 마지막은 어디냐면 이렇게 접할 때요. 이렇게 접하는 A보다 더 작거나 같아지면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의 최대값으로 묻고 있는 게 요때 A, 빨간 걸로 할게요. 요렇게 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A 값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만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는 그 경계 지점인 접하는 위치만 보시면 돼. 즉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랑 x랑 접하는 관계일 때. 그럼 한쪽으로 이항해 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인 거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a가 얼마일 때? 4분의 1이 될 때가 바로 이 빨간 접할 때란 말이야. 그럼 그거보다 a가 더 작아지면 무조건 만나는 거죠. 두 점 만나기도 하고 한 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바로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만나는 조건이야. 이제 읽은 거야.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a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범위를 쓰라면 이렇게 쓰시고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보면 4분의 1이라고 쓰시고 나중에 무리함수 같은 것도 그렇게 될 거예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 반 자른 걸 엎어놓은 그림이야. 그래서 무리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얘랑 안 만나죠. 근데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나버리면 역시 역함수랑 만날 수 있죠. 아까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란 말을 해줬는데 그런 것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렇게 정하는 문제도 중요 문제. 자, 유형 21 보세요. 이거 합성함수에서도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지? 합성함수 문제에서도 이런 거 없었어? 없네. 그러면 유형 21에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다 들어있으니까 유형 21은 그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 내가 말하는 거를 옆에다 코멘트를 달아놓거나 유형 21처럼 생긴 문제, 그래프가 그렇게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다 써줄게요. 첫 번째는 X축 위의 좌표. 예를 들면 그 이제 문제를 써주면 680번 같은 거 봐봐. 거기 X축 위에 그 ABCD 적혀있지. 근데 Y축에는 안 적혀있지. 그런 문제야. 또는 반대로 679번처럼 Y축에는 좌표가 쭉 적혀있는데 X좌표 쪽에는 좌표가 하나 더 적혀있지 않지. 그거 얘기야. X축 위에 좌표가 나와 있으면 그거를 Y축 위에 표시를 하시고 Y축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X축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대로 X축에 표시를 좌표로 표시를 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그 그림들의 전체적 유형 21의 특징이 요 직선이 그려져 있다고. 요 직선이 그려져 있다는 게 바로 옮길 수 있는 근거야. 보세요. 이게 y는 x인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a 이렇게 돼 있는 거야. a. 그러면 y축에다 이 좌표를 옮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y는 x란 직선이니까 여기 x좌표가 a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 자리에다가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x축 위에 있는 그 점들을 y는 x란 직선 만날 때까지 움직여서
또 여기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서 적어보면 x축 위에 있는 좌표를 y축이에요. y축에 써 있는 점의 좌표는 x축 위로 옮길 수가 있어서 결국은 x좌표, y좌표 쪽을 다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끝. 거의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했던 말을 조금 이제 중복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fx, y는 fx에 대한 정보를 읽을 때는 x축 출발해서 y축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고, y는 f 역함수에다가 뭐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느냐, 역함수에 관련된 함수값을 원할 때는 y축 출발해서, 그러기 위해서 x든 y든 둘 다 좌표가 써 있어야 빨리빨리 이렇게 옮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y축 출발해서 x축 도착하는 걸로 읽어주면 합성함수든 역함수든 상관없이 이 방법으로 다 해결이 된다. 엄청 뭐 중요하고 뭐 혁신적인 얘기는 아니야. 근데 니네가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 잘 못 읽는 것 같더라고. 읽는 방법은 요 순서를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면 금방 보일 겁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만 좀 해볼까요? 서윤이가 하나 골라줄려? 마지막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합성함수 형태보다도 역함수까지만 포함됐으니까 하겠냐? 그림 그리기 너무 힘든데요 이거. 그래서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릴게요. 다른 건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어봐. 왜냐면 내가 손으로 그리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보다 정확히 그릴 수가 없어서 이 x좌표, y좌표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좀 헷갈릴 테니까 좀 억지 부리면서 쓰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 y는 x라는 직선 있는 거 잘 보시고, 이것도 내가 45도 잘못 그리면 안 맞아. 그래서 할게요. 일단은 f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휘어 있는 게 f네. 아하. 그러면 f가 약간 위로 휘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gx가 아래쪽으로 휘어져서 올라가는 게 gx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따로따로 구할게요. g7 요걸 구해볼게요. g7 그러면 g라는 함수에 여기 x축에 1, 2, 3, 4, 5, 6, 7이 다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y축 위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옮겨 놓으시면 되고, g7 구하면 7이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쯤 있어요. 여기 7. 요 g7 그러니까 그래프 g랑 만날 때까지, 이게 g야. 만날 때까지 g7은 이렇게 올라가서 요 점에서부터 여기로 도착한 게 g7의 값인데, 그거 얼마라고 보여요? g7 6 보여? 자기가 보여야 돼. 다시 g7이라는 건 요게 g라는 함수예요. 요 그림 보고 요 그림에서 x좌표 7 대입하면 y좌표가 얼마가 나와, 이렇게 읽는 게 g7 읽는 거니까 6 읽었을 때 빼고는 6입니다. 자, 두 번째요. f 역함수 4 이렇게 읽을 거야. 두 번째 f 역함수 4 요거 얼마냐 그랬는데, 역함수니까 y쪽에서 x로 진행해야 되는데 위로 블록인 게 f예요 지금. 그럼 여기 y축에 4인 점을 찾아. 여기 4가 있을 거야. 4 출발해서 y는 fx 그림 있지. 4 출발해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만나는 여기에서 내려온 요 자리, 여기가 바로 f 역함수 4의 값인 거예요. 그럼 그림을 읽어보면 4 출발해서 f랑 만날 때까지 와. 여기가 f가 지금 위로 블록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f4는 얼마가 되죠? 3에 도착하는 거 보이니? 맞아요? f 역함수 4니까 y축 4 출발해서 f 그림과 만날 때까지 움직여. f가 위로 블록인 거야 지금. 여기가 바로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3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F하고 G하고 F의 역함수하고 G하고의 전체 역함수의 3인 거니까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풀어봅시다. 여기 앞으로 가면서 역함수 붙어요. 요게 뒤로 오면서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3 구할게. 요거는 그냥 함수니까 X3자리에서 F3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F 그래프 만날 때까지 간 다음에 움직여지니까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G 역함수 4가 됩니다. 그럼 역함수니까 얘는 Y축에 있는 4를 출발해서 GX 그림과 만날 때까지 여길 출발해서 GX 그림이 얘니까 요렇게 와서 여기 만날 때까지 와서 도착하는 요 지점이 바로 G 역함수 4의 값이죠. 그럼 G 역함수 4의 값은 얼마냐고 봤더니 6 이렇게 나오네. 6 그러면 636 역삼역 같은데? 역삼역. 자, 요렇게 된 게 바로 그래프를 읽는 기본적인 패턴이고 방법이에요. 그냥 원래 함수는 x 출발 y 도착, 그 다음에 역함수는 y 출발에 x 도착으로 읽는데 그 해당되는 그래프까지만 잘 움직여 주시면 돼. 여기 만약에 빠진 숫자가 여기 있으면 채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3이면 요 자리가 3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옮기기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대한 내용과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은 못 오지만 과제는 695번까지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유형 중 조금 자신 없는 유형이 있거나 빼놓은 유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씩 풀면서 조금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좀 하시면 그걸 질문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녹화는 여기까지만